여름 드롭을 굴치해서 지금 집에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추워서 지금 좀 무장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 추위보다 이 꽃샘 추위가 더 견디기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너무 추워서 좀 뒤집어 썼고요. 지금 여름 드롭을 제가 작년에 어, 손님들한테 팔고 좀 이렇게 보내기 좀 애매한 좀 실뿌리나 잔뿌리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일부 심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혹시 이제 뿌리가 뭐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뿌리가 뭐 얼마나 들었겠나 싶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를 굴치를 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거대한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지난해 엄청 추웠잖아요. 작년 유난히 추웠잖아요. 작년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이 여름 드롭을 5년 동안 이 종근을 계속 이렇게 매년 식재해서 이렇게 캐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여름 드롭이 이렇게까지 뿌리가 든 거는 처음이에요. 여름 드롭 뿌리가 이렇게 드롭 뿌리처럼 자라지 않아서 저는 원래 여름 드롭은 뿌리가 많이 없구나. 이렇게 위에 수세만 좋지 뿌리가 수세에 비해서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5월 달에 심은 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종자로 쓸까 하고 뺐는데 종근으로 이제 번식 좀 생산을 할 식재를 할 종근으로 번식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손질을 해서 뭐 여러분들은 문의 들어오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굴치해 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저희 쓸 만큼 빼고 일부는 좀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름 드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좀 이쪽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5년째 얘를 번식시키고 이렇게 해보지만 아직까지 작년까지 크게 이렇게 동해 피해나 이걸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추웠었는데 가지가 이 뿌리는 이렇게 멀쩡한데 가지 이 목대 부분이 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대 부분이 얼어서 문제가 있나 했더니 뿌리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해본 결과 이 여름 드립의 재배법은 추운 데서는 비닐 멀칭이 아니라 제초 매트를 좀 깔아가지고 해주면 겨울에 보온이 돼요. 제초 매트를 깔아서 식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정성을 들인다면 낙엽이 진 후에 바짝 잘라가지고 가지를 바짝 잘라가지고 뭐 집이나 아니면은 제초 매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덮어주면 동해 피해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저 따뜻한 쪽에서는 따뜻한 아래쪽에서는 이 동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위에 정화순도 따고 그리고 나서 이 나무 부분을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새순을 받아가지고 5월 6월 때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순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추운 데에서는 약간 내한성에 약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초 매트를 깔아가지고 심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두릅처럼 첫순 기대하지 말고 말 그대로 여름 두릅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목질부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제초 매트로 덮어주면은 동해 피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름 두릅에 대한 거는 어떤 애냐면 얘가 우리 참두릅하고 엄나무는 봄에 순을 정화순, 츠가순을 이렇게 따서 식재료로 쓰잖아요. 이 여름두릅은 5월, 6월 좀 이렇게 큰 애들은 이게 지금 5월에 심어서 지금 3월에 캤으니까 실질적으로 뿌리 하나 넣어가지고 열 달 만에 땅 위로 나온 거예요. 5월달 되려면 아주 2달 남았잖아요.
10달 만에 지금 이렇게 뿌리가 자랐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를 손님들한테 다 판매하고 좀 이렇게 검수해가지고 보내기 좀 뭐한 그런 잘 자란 것들 실뿌리들 아니 뭐 요런 실뿌리들 요런 거 심어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수세가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뿌리가 지난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5월에 식재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식재하고 뿌리도 실뿌리 또 이렇게 남은 거 찌끄러기 그런 거 넣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얘를 심어주다 보니까 뿌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좀 남으니까 땅이 좀 남아서 심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 여름드룹은 제가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이게 과연 요즘에 이거 무슨 훈련인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매일 우리 집 앞에 탱크가 지나다녀가지고 저렇게 시끄러워요. 하루에 그냥 매일 저렇게 한 번 탱크가 지나가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거 탱크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저거 탱크 한참 지나가요.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저 마지막 이제 저거까지 몇 대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 이제 지금 저 끝에 있는 차들이야. 이제 오늘은 좀 빨리 오늘은 탱크가 좀 딴 날보다 좀 숫자가 적네. 빨리 지나가네. 일단 여기는 전방이다 보니까 탱크가 이렇게 무슨 훈련인가 이런 거 잡히면은 저렇게 큰 소음을 내고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저거 쳐다보느라고 무슨 말을 했지? 제가 이게 식자재로서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재배를 해가지고 여름두릅 순을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여름두릅 순을 재배를 해가지고 순을 따서 속초에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속초의 별빛 여행이라든가 그 백반으로 유명한 집 이런데 또 일식집 또 이렇게 우리 면에 조금 식당에서 손님 좀 장사 좀 잘 되는데 군인 차량이 왜 우리 집 앞에서 제 차량이 아주 그냥 그런 장사가 좀 잘 되는 집에 이거를 식자재로 한번 넣어줘봤어요. 한번 손님들 반응이 좀 어떻나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에도 납품을 해보고 이렇게 로컬푸드에도 판매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식당과 그 한정식으로 유명한 그 맛집이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로컬푸드에 제가 판매를 해봤을 때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저희는 여기 인구가 좀 적거든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입되기 전에는 자체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목금토일은 판매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식당이나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번 이거를 사서 가시면 그분이 계속 사가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먹어봐도 이게 그냥 두릅처럼 초장에 찍어 먹거나 숙회로 아니면은 시금치나 취나물처럼 이렇게 소금 간 해가지고 들기름 좀 쳐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거나 아니면은 김밥 속 재료를 쓰거나 샤브샤브 재료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샤브샤브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저희 좀 각별한 지인분의 친한 사람이 이 여름두릅을 한 500평 재배를 해요. 그 여름두릅을 재배해서 그분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그 샤브샤브 집이 있잖아요. 샤브샤브 집에다가 전량을 다 그냥 순만 채취해서 포장 안 하고 다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채취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500평에서 나오는 키로수가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수입이 꽤 괜찮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대형 이 마켓에서 이거를 좀 대량으로 좀 넣어주라 이렇게 주문도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 개척을 하면 이게 식자재로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더욱이나 식자재로서 더 훌륭하다고 제가 메리트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식당에서 저한테 말해주시기를 이걸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 가지하고 호박하고 오이 막 이런 거 나올 때 나물거리가 없대요. 나물로 푸른 나물을 쓸 수 있는 나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전부 막 호박 반찬, 오이 반찬, 뭐 고추 막 이러는데, 그 시기에 나물로서 푸른색 나물로서 무쳐 반찬을 낼 게 없는데, 이게 푸른색 나물로 이게 또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요리를 하시는 요리 연구가에 가까운 그런 요리에 아주 좀 연관이 있으신 분이 참두릅을 묘목을 사러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시기가 이 여름두릅이 한참 이렇게 순을 딸 때였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참두릅은 선택을 안 하시고 그때부터 이 여름두릅에만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여름두릅이 그분은 이거를 탕수육에 콩나물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이렇게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두릅을 본 순간 이 여름두릅에 푹 빠져가지고 이 여름두릅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듯 이게 어떤 봄에 나는 참두릅하고 약간 다른 형태의 두릅이기 때문에, 봄에 나는 참두릅만 생각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얘는 여름 두릅은 엄연히 6월부터 좀 이렇게 큰 애들은 지금부터 싹이 큰 애들은 어느 정도가 올라오냐면, 아이고 이 나와라. 아이고 나와. 지금 이렇게 1년 된 애들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가지가 되겠다는 이 촉이 올라온 거는 다 가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년생 이거 하나에서 순을 딸 수 있는 가지가 최소한 15개, 여기 그냥 어림잡아도 15개는 제가 줄여서 말한 거고, 이 뿌리에서도 지금 순을 다 틔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서 개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순만 올리면은 지금이 3월이니까 5월부터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고, 5월부터 이렇게 종군을 심을 경우에는 한 6월 말부터 정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수확을 할 수 있고 해서 이 참두릅은 한 번 따면 그걸로 한 해 농사가 끝이지만, 이거는 수개월 동안 한 4, 5개월 동안 수확을 이틀에 걸러 한 번, 3일에 걸러 한 번, 상추처럼 외입 따기거든요.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떤 순을 수확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맛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맛이 정말 좋아요. 장아찌로 할 때 데쳐서 장아찌 간장 부어서 딱 하루 있다가 먹으면 정말 식감도 아삭거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두릅을 지금 좋은 점만 이야기했고요. 불편한 점, 약간 불리한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여름두릅은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저희 지역 자체 내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팔아야 돼요. 유통하기가 조금 신선도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냐면, 식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가 소모용 이렇게 장아찌도 며칠에 걸쳐서 해갖고 장아찌도 드시고 나물로도 지속적으로 복용 이렇게 드시고, 뭐 김장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반찬으로 활용하실 그런 자가 소모용으로 집에서 드실 용도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고깃집이나 백반집이나 식당 하신 분한테 최고입니다. 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신선한 재료를 따서 이게 5월, 6월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비용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맨날 따고 싶으면 관수만 해주면 물만 먹으면 그냥 쑥쑥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유통 과정이 짧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또 재배해 본 바로는, 제 성격에는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2시간 반씩 이렇게 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맨날 밭에 풀 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인내심을 갖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 꼭 따야 됩니다. 안 따면은 그게 이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못 따가지고 좀 크다 싶으면은 그거는 데쳐가지고 고구마 줄거리 껍질 벗기듯이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데쳐서 먹으면 그것 또한 그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미처 못 따가지고 좀 자랐다 싶은 순은 데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고구마 순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요리를 해 드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 이게 멀리 유통 과정이 좀 짧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량 재배보다는 자기 지역 내에서 아니면 내가 식당이나 어떤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샤브샤브집이나 일식집이나 식당들에 이렇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완전 이건 따봉입니다. 그래서 맛은 참두릅은 참두릅대로 맛있고 엄나무순은 엄나무순대로 맛있지만 이 여름두릅순 정말 맛있어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하면 여름두릅순을 저는 맛있다고 해요. 제 입맛에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배 방법은 이게 수세가 굉장히 좋아요. 풀 관리에 그렇게 애로사항을 안 느껴요. 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쑥 큽니다. 아주 그냥 빨리 커요. 그래서 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빨리 크니까는 풀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애가 얘예요. 식재 거리는 이 정군으로 심을 때, 이거 정군으로 심을 때 식재 거리는 한 60cm 정도, 6, 7cm 좀 널찍널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금방 번져갖고 커져서 한 60cm, 70cm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한 줄로 딱 심으셨으면 이 여름두릅도 그렇고 참두릅도 그렇고 엄나무도 그렇고 이 한 줄로 이거를 식재를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다니는 그 폭을 아무리 쪼개도 1m 50, 1m 80은 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무가 커지고 저쪽에서 커지고 하면 그 통행하는 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다니는 그 통행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한 1m 50 정도는 해줘야 된다. 엄나무도 최소 1m 50이고 넓게 하면은 가시 같은 경우, 가시엄나무 같은 경우는 2m, 민엄나무 같은 경우는 1m 50에서 1m 80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나무의 특성에 맞게끔 헛골을 이렇게 사람 다니는 통로를 만들잖아요. 얘들을 삐집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골은 최소한 1m 50에서 1m 80 정도로 하시면은 여유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거 식재 간격은 한 6, 70cm 정도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이 추운 데서는 부직포 깔아서 겨울에 바짝 잘라버리고 부직포 한번 덮어주면 동해 견딥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키웠어요. 그냥 노지에다 심어서 지난해에 부직포 안 덮어주고 그럴 정신 너무 바빠가지고 가을 식재 하느라고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도 이렇게 동해 안 입은 것들도 있고 가지에 동해 입은 애들도 있습니다. 가지에 동해 입으면은 이렇게 약간 물르는 증상이 생겨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뿌리에는 손상이 작년 추위에는 없더라. 작년에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노지에서 제초매트 안 깔아줬지만 얘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 5년을 키워보니 가지가 어는 거 보니까, 이 가지가 목대가 어는 거 보니까 추위에 약하니 꼭 추운 데에서는 딱 잘라가지고 애초기로 딱 날려가지고 부직포로 꼭 덮어주시라는 거.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제가 종자로 쓸 건데 이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급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의 특성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참두릅이고 여름두릅이고 엄나무 구간에 이 통기성이를, 제가 이 땅에서 이 위에서 통풍성도 좋아야 되지만 땅 속의 통기성이 얘네들의 생명을 좌우해요. 수명을 좌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2개가 통기성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애를 2개를 골라냈어요. 있더라고요. 2개가
땅이 막 넓으면은 어느 한쪽에 좀 부족한 땅이 토질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 있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 밑부분이 드룹이고 여름 드룹이고 엄나무고 이 밑둥치가 상하면은 요게 문제가 있다. 그럼 통기성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통기성이 좋으면 여기가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여기에 통기가 잘 돼야지만이 이 수명이 잘 되거든요. 수명 유지가 잘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통기성이 좋으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싹이 이거 다 가지 올릴 논이거든요. 새롭게 가지를 올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눈 나오는 거는 다 가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죠? 얘도 분홍색 예쁘죠? 이렇게 가지를 올릴 건데 그리고 이건 좀 작은 개체인데 뿌리 하나를 심으면 이게 실뿌리 심으면 요런 실뿌리를 심으면 1년 동안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이 여름두릅은 한 개 뿌리를 심으면 최소 3개, 많으면 막 7, 8개씩 막 이렇게 가지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한 개 심으면 순 하나만 따먹는 게 아니고 한 개 심으면 여러 개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가지가 발생한다는 거 붙어서 이렇게 되고 이 통기성에 대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요 자체에서 내가 아까 어디서 뭘 봤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 붙어가지고 뿌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눈이 올라오면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을 식재 거리를 얘가 이렇게 뿌리가 뻗으면서 눈을 틔워가지고 막 번식을 하니까 식재 거리에 대한 거는 제가 최소 70c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풀 관리 조금 하실 생각 하시고 좀 더 넓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 뿌리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이 밑둥치에서 이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가지 엄청나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이 뿌리가 좋으니까 가지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둥치가 이렇게 수많은 가지를 이렇게 360도 회전으로 이렇게 뻗쳤는데 요 밑둥치가 어떻게 상하냐 보여드릴게요. 이샤. 자, 통기성 부족이 되면 여기 밑둥치가 이렇게 상합니다. 요 밑둥치가 2개가 내가 발견을 했거든요. 자, 통기성이 부족하면 이 현상이 생겨요. 이 현상은 참두릅도 이 현상이 생기고 여름두릅도 생기고 엄나무도 생깁니다. 이거 작년 5월에 심어서 10달밖에 땅속에 안 있는 건데 통기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 밑뿌리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밑뿌리의 문제의 원인이 이게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고 한 3년 4년 되면은 얘가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차에 썩을 수도 있고 2년 차에 여기가 통기성 부족은 약간 흙이 질어가지고 여기를 숨을 못 쉬게 꽉 랩을 덮은 것처럼 밀착해 있었다. 흙이 진흙 성분 이런 게 밀착해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요 통기성 부족으로 인한 거는 요 밑둥치가 이렇게 참두릅, 엄나무, 여름두릅 다 땅이 이 진흙 성분이나 약간 지르면은 요 밑둥치가 이렇게 상하는 게 통기성 숨을 못 쉬어서 생기는 이 현상이 요거고요. 지금 저희 거에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어머. 통기성 부족이 요거고 이 습해 피해는 어떻게 오냐면 습해 피해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습해 피해가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간 게 습해 피해거든요. 그러면 통기성이 부족한 데다가 습해 피해까지 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도 썩어가면서 이 끝이 뺑 돌아가면서 다 썩어가면서 어디 여기 증상이 있다요. 이 통기성 부족에 요거 습해 있는 겁니다. 습해를 보면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요런 뿌리는 사용 못 해요. 요런 뿌리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아예 증상이 없는 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요렇게 끝에서
습해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 끝에가 이 뿌리를 뻗어가면서 이렇게 땅 속을 새로 이렇게 개척하는 이 생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끝에만 생각할 때 이 끝에가 상했으니까 요거 자르고 요거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으로 물관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에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기성 부족 요런 현상이 생기면 참두릅이 쭉정이가 생겨요. 참두릅이 정화가 없어. 내 참두릅이 1년, 2년생밖에 안 됐는데 위에가 두릅이 발생을 안 하고 딱 말라가지고 여름 두릅도 그래요. 위에가 말라가지고 따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통기성 부족으로 인해서 밑둥치가 썩었거나 1번, 2번 너무 과하게 비료를 주잖아요. 너무 과하게 비료 같은 거 양분을 주면은 이렇게 지금 썩어가는 데서 지금 생육 상태가 불량한데 요 상태에 불량해.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양분을 투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위에 그 참두릅 위에 쭉정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두릅이 안 생기고 쭉정이가 생기는 이유는 양분을 좀 늦게 주거나 아니면 토양에 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가을에 올동돼야 되는데 올동 시기까지 못 모르고 계속 걔가 양분이 많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8월 달에 비가 8, 9월 달에 좀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 양분 있지 물 있지 이러면 겨울이 오가는데도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 자라가지고 시절을 모르고 더 자라가지고 위에 정화가 쭉정이가 된다거나 요 세 가지입니다. 이 통기성 부족으로 인해서 밑둥치가 썩는 거. 요게 요 상태가 한두 해 지속되면 이 나무는 고사됩니다. 요거 땅 속의 통기성에 대한 것이 해점이 이거예요. 요 상태가 됐을 때 비료 주면 더 해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쭉정이가 생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이제 너무 양분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좀 늦게 순을 좀 키워보려고 늦게 좀 양분을 많이 줬다 그러면 그때도 쭉정이 두릅순이 안 올라오고 쭉정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름 두릅 이야기 하려다가 제가 병해에 대해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통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땅이 이 노흙처럼 요런 땅, 뭐 진흙 성분이 끈적끈적한 땅, 물이 쫙쫙 안 빠지는 그런 땅에는 애초에 식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괜히 고생하고 몇 년 못 가서 그거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땅의 토지를 보시면서 식재를 하시고요. 두둑 좀 얘네들을 제가 얘네들을 어디다 심었냐면 관수를 못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밭자락에서 쫙 내려오면 저희 밭이 큰데 내려오면 제일 아래짝에 물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데다가 심었습니다. 얘 관수해주면 더 잘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이치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고요. 지금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종군에 대해서 판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집어넣은 종군이 보이는데 어딨냐?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있다.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좀 가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떼기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초장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뿌리나 남은 거를 뿌렸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걸 했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름두릅하고 엄나무하고 참두릅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조금 불량한 종군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띄워볼게요. 자, 제가 요만한 거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다 하고 검수하고 그냥 좀 찌끄러기 남은 걸로 했더니 그렇게 문제가 좀 불량한 종군을 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기 위해서 순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 불량한 종군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띄어내요. 너무 신기한 게 병이 든 습해 피해를 보거나 어떤 그런 병이 든 거는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인간이 이걸 손질을 할 때 관리 부주의를 해가지고 좀 말랐거나 아니면은 좀 상처가 좀 났거나 조금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 있는 애들은
이 참두릅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싹을 올리고 뿌리를 딱 발달시키면은 이 불량 뿌리는 이거는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몸에서 띄어내요. 지네들한테 필요 없다고 띄어내더라고요, 다. 이게 똑같은 증상이고요. 근데 전분을 좋게 넣어주잖아요. 좋고 실한 거를 넣어주면 몸에 그대로 붙여서 갑니다. 전분을 실한 거를 넣어주면 몸에 계속 붙여가지고 그대로 몸에 일체가 돼가지고 다른 뿌리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가고, 불량한 거를 하면 일단 자기 목숨 부지해놓고 나서 얘는 이렇게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전분을 놓고 실뿌리 전분, 잠깐만 보자. 요런 거 제가 이거 키운 게 이렇게 거대하게 지금 10달 만에 이렇게 나온 게,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런 거 한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두릅은 수세가 좋아서 전근 크기에 크면은 더 많이 잘 자라고 가지수도 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도 여유 있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일단은 이거는 잘 자란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 사용할 기회는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할 건데요. 손질해서 판매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볼펜. 자, 저는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자, 이게 볼펜의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제가 사용한 거는. 아니면 실뿌리 기다랗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손님들한테 판매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볼펜 길이의 두께는, 볼펜 길이하고 비슷한 두께는 볼펜 길이 정도로 자르거나 10에서 12cm를, 이게 지금 볼펜 길이가 12cm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재봐야지. 아유, 잠깐만. 오, 14cm네, 볼펜 길이가. 일단은 좀 두꺼운 거는 한 12cm 정도, 얇은 거는 15cm, 좀 실뿌리 이런 거는 한 15cm, 20cm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이 두께, 이거 비교 평가 되시죠? 요렇게 이 볼펜보다 한참 두꺼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평균적으로 10cm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굵은 거는 따로 팔고 가느다란 건 따로 팔고 이게 아니고요. 굵은 거하고 또 볼펜 굵기하고 또 기다랗게 나오는 실뿌리하고 엮어서 같이 랜덤으로 일정하게 50개가 간다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뭐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판매를 할 거고, 그냥 수량으로 가격은 개당 1,000원씩 할 거고요. 이게 한 50개 정도는 심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따가지고 장아찌도 담가 먹고 나물도 해 먹고 좀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량은 50개로 할 거고요. 택배비는 착불로 할 거예요. 착불로 해요. 대신 택배비는 착불로 주시되 제가 그 비용보다 좀 더 많이 서비스를 챙겨서 넣을 거예요. 실뿌리로. 저는 실뿌리로 키웠으니까 실뿌리 줘도 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또 실뿌리로 키울 거예요. 이제 좀 보내지만 좀 상처난 것들 그런 거 또 소독해가지고 저는 심을 거라서, 일단은 택배비는 착불인데 대신 거기에 준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실뿌리로 제가 서비스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개당 1,000원씩 이렇게 최소 주문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해주세요. 주문은 여기 지금 아래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문을 해주시고요. 문자로 주소 그리고 주소 남겨주세요. 받을 주소, 그리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일 끝나든 아니면 시간을 내서 연락을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름두릅 전분 손질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일단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대중소 한번 구분을 해요. 이제
대라는 거는 요런 종류, 이렇게 큰 애들은 이렇게 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가지고 겹뿌리들은 다 붙입니다. 이렇게 큰 것들은 약간 짧게라는 기준은 평균적으로 한 12cm, 13cm, 뭐 잔뿌리 길이까지 하면 15, 16cm 되지만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제 또 중간 사이즈는 이렇게 한 15cm에서 정도로 해가지고 15cm에서 좀 더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작은 거는 한 20cm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이리 올려주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쪽에 올라가서 다시 대중소 선별하고, 좀 작은 거는 다시 선별해서 빼고, 이 대중소를 엮어서 다시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50개 단위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넣으면 어떤 건 작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건 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대중서 제가 한번 잘라서 올려보내면 우리 아들이 다시 검수를 해가지고 아주 좀 작은 거는 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를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50개씩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 작업을 해서 이거 싹 같은 거 난 거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살균제 처리까지 다 해서 받으시면 바로 식재를 하실 수 있게끔 살균 침지 소독까지 다 해서 살균 처리까지 다 해서 발송을 시킬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작업을 했는데, 어제 굴치에서 작업을 할 때 영상을 찍을 때 뭐 식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이 식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삽으로 하시면 됩니다. 둑을 쳐서 평삽으로 하고, 골 간격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소 70cm 이상 더 넓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 수세가 좋고 번식이 잘 돼서 폭이 금방 붙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고 한 줄 건널 뛸 때는 이 참두릅이나 엄나무나 여름두릅이나 모든 것은 사람이 다니는 이 통로는 최소 1m 50에서 1m 80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수월하게 이렇게 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골 간격에 대한 거 이거 확보하시고, 식재 거리는 최소 70cm 이상 좀 더 넓게 줘도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평삽으로 식재하시고, 추운 데에서는, 저 아래쪽 따뜻한 데에서는 봄에 울순, 정화순 따고, 그리고 나서 애초기로 날리고 난 다음에 이 전지로는 안 돼요. 이 목대가 엄청 두껍고 1년이면 목대가 아주 엄청 두꺼워지기 때문에 애초기로 날리고 나서 새순을 받아가지고 이제 6월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순을 채취해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추운 데서는 제초 매트를 깔아가지고 식재를 하시고, 만약에 식재하실 때 봄에는 제초 매트를 안 깔더라도 겨울에는, 얘가 좀 추위에 약하거든요. 겨울에는 바짝 다 애초기로 날린 다음에 제초 매트로 한번 덮어주면은 월동을 피해 보지 않고 쉽게 날 수가 있어요. 이 가지를 남겨두면 추운 데서는 이 가지가 얼어가지고 물러요. 이렇게 약간 물르는 증상이 생겨요. 저희도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뿌리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목대가 동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데서는 봄 정화수는 수확을 못하고 말 그대로 얘의 특징인 여름드롭으로서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해주시고요. 간수를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간수를 하지 않고 그냥 키웠는데, 만약에 간수를 한다면 간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순을 따거든요. 한 500평이면 한 아침 저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꽤 돼요. 그리고 순을 좀 더 굵게 더 자주자주 이거 순을 수확하고 싶다 그러면 관수시설을 하면, 얘네들은 물을 먹고 자게 하기 때문에 둑을 높이고 관수시설, 물이 고이는 것과 물이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보습이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관수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잠깐 영상에서 제가 식재한 거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손님들한테 보내고 이런 거 지금 여기 작업을 할 때 이 실뿌리들은 다 빼고 1차 이 잔뿌리 다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뿌리는 정말 가늘다 싶은 실뿌리는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근데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 절반짜리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손님들이 받으셨을 때는 혹시 빈약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입장 차이가 틀리니까 이런 거는 검수해서 다 뺍니다. 나름대로 다 빼고 얘네들이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뿌리 손질에 대한 것은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제 스스로가 저를 인정을 합니다. 저는 뿌리 손질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지를 여러 개 올릴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일 안 맡기거든요. 이런 모든 뿌리 손질을 제가 직접 다 하고 검수를 제가 1차 한 다음에 또 한 번 1차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섭섭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어제 제가 택배비는 착불이라고 50개 한 개에 1,000원씩 해서 50개 채소 수량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50개 채소 수량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50개 정도는 심어야지 좀 따가지고 뭐 초무침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드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몇 개 심어가지고는 뭐 한 접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해서 자가소모용으로 하는 기준으로 해서 50개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50개 갈 때 택배비를 착불로 하는 대신에 저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뿌리는 있고 택배비는 대부분 저는 다 착불로 합니다. 모든 묘목과 모든 것을 다 팔 때 제 전 품목을 대신 저는 제가 생산하고 저기 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하고 나서 이 뿌리들 저는 이거 반쪽짜리로 다 키운 저는 이런 실뿌리로 키운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뿌리 이렇게 가느다란 거는 가느다란 거는 제가 20cm 이상으로 잘라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 검수해서 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착불비 대신 제가 서비스 생각 겸해서 또 착불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가는 50개에 이런 검수에서 빠진 애들을 한 10개, 15개 정도 별도로 또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손질하고 여기서는 지금 검수 2차 단계에서는 약간 마른 저기가 있지만 이거 물을 어제 줘가면서 이거 나무에서 잘라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촉촉하잖아요. 지금 일부 이렇게 갖다가 손질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이쪽으로 와봐라. 손질된 거를 이렇게 다 덮어서 여기 한번 찍어봐. 이렇게 덮어서 촉촉함을 유지시키게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덮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조금씩 덜어다가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손질된 거는 이제 작업이 돼갖고 묶음다발이 된 거는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이렇게 습이 생겨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밀봉을 시키니까 이렇게 습이 생겨가지고 마르지 않게 해드려요. 얘네들을 발송시킬 때는 얘네들도 열이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에다 담았을 때 소독해서 비닐봉지 담았을 때 우회를 약간 열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니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원래 판매 계획을 가지고 골치한 애들이 아니라서 양이 많지는 않아서 뭐 대량 주문까지는 받을 정도의 양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 여름드릅에 관심이 있으시고 신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제가 늘 작업 중이라서 바로바로 응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로 주소 그리고 받으실 주소하고 원하시는 수량 채소 단위가 50개예요. 50개 단위입니다. 끊어서 50개, 60개 이게 아니고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미 다 단처리를 선별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다시 60개, 70개 하면 다시 또 분리를 하고 또 선별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돼서 일 관계상 그건 안 되고 50개를 하시든 50개를 하시든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들 재배하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송은 주문은 뭐 소진시까지 하지만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중으로 이거 다 작업을 해서 박스에 다 남아가지고 좋은 거에 다 넣을 거예요. 좋은 거에 넣어서 소진시까지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에 관한 거는 혹시 소진됐을 때 돈이 먼저 입금되는 거를 조금 염려가 돼서 1대1로 문자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 계좌번호는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말씀 못 드려도 어느 정도 수분력만 있다면, 그리고 걸음기가 있는 데 같으면은 올해 한 해 제 키 정도까지는 자라서 순을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거고, 걸음기가 전혀 없는 데 같은데도 어느 정도는 무릎 위에까지는 자랍니다. 걸음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3배 이상, 4배 이상 이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나무들도 먹어야지 사니까.